당신의 멋진 하루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좋은 아침 동행이 되겠습니다. 스튜디오 실리콘밸리에서 전하는 샌호세 라이브. 미국 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별 뉴스와 한인 사회 소식, 사람 사는 세상, 다양한 스토리를 전하는 샌호세 라이브. 오늘도 이 프로그램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도움과 힘이 되는데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기억해 주시고요.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샌호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미국 TV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죠.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 앤서니 파우치 박사. 어제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가 앞으로 미국 내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것이고, 오미크론 전염이 확산되더라도 심각한 경우는 많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미크론을 별것 아닌 것으로 봐서는 안 되겠는데요. 파우치 소장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오미크론 자체의 독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감염을 막지 못하더라도 중증을 막아낼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사람들에게 이미 생겨난 것이냐, 이 둘 중 어느 쪽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앞으로도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런 만큼 백신 접종, 부스터샷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파우치 소장. 특히나 mRNA 백신의 3회 접종을 하면 최적의 보호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힘주어 발표했습니다. 한편 로셀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백신 접종 완료라는 것을 2회 접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스터샷을 포함하는 3회 접종으로 바꿔야 하는지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게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결론은 분명하네요. 오미크론 이겨내는 데는 백신이 최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코비드 치료제 관련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미국 제약사 파이자의 코비드 치료제인 팍슬로비드가 중증 환자의 입원 및 사망 확률을 90% 가까이 낮춘다는 임상실험 결과를 전했는데요. 이는 지난달 발표한 잠정 분석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파이저로서는 올해 안에 미국 및 주요 국가들의 승인을 받아 이 치료제 공급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미카엘 돌스텐 파이저 최고 의학 책임자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결과는 마치 홈런을 친 것과 같으며 매우 효과적인 치료제에 대한 희망을 높였다고 자평했는데요. 긍정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얻게 된 팍슬로비드, 말씀드린 대로 연내에 미 식품의약국 FDA를 비롯 각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자는 올해 안에 18만 명분 치료제를 공급하고요. 내년엔 최소 8천만 명분을 생산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미 52억 9천만 달러를 주고 1천만 명분의 파이자 치료제를 확보했습니다. 치료제 임상실험에 성공한 파이자 제약, 기업 가치 면에서도 큰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오늘부터 실내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2022년 1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데요. 캘리포니아 주정부뿐 아니라 주요 기업들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이 더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빅테크 회사인 애플과 또 JP모건의 강화된 규정을 소개했는데요. 애플에서는 앞으로 애플 매장 내에서 직원뿐 아니라 매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이런 분위기와 함께 동쪽 끝에 자리한 뉴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 JP모건은 어제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은 사무실 출근을 금하고 반드시 집에서 근무하라고 그렇게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들의 경우 일주일에 2번 백신 검사를 받으면 맨하탄 사무실에 나와 근무가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그것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뉴욕주 최초 여성 주지사인 케이티 허클은 지난 월요일부터 보다 강화된 마스크 착용 규정을 명령했는데요. 현재 뉴욕에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는 공공장소의 경우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하네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와의 싸움, 결국은 기초가 제일 중요하겠죠. 마스크 잘 쓰고 또 백신 맞는 것, 이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방송사별 논조나 경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미국 내 정치 사안에 있어서 보수를 대표하는 방송은 팍스 뉴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팍스 뉴스의 대표적 앵커들이 이중적인 모습, 언론인으로서는 좀 보이지 말아야 할 이중적 행태를 보여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은 올해 연초 극우 집단이 벌인 미 의회 난입 사태입니다. 이틀 전 미 하원 특별위원회에서는 폭동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인 마크 메도스가 제출한 여러 메시지들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는 션 해너티, 또 로라 잉그레이엄, 또 브라이언 킬 등 팍스 TV의 간판 진행자들이 의회 난입 당시 메이도스 비서실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들어있었고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의회에 있는 이들에게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 해야 한다. 트럼프를 TV에 출연시켜달라. 의회 난입 사태는 정부가 성취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들 모두 의회 난입 사태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고 또 이에 대한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에 이렇게 사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었는데요. 정작 이들이 얼굴을 드러낸 방송에서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매우 옹호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잉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는 당시 난입 사태를 트럼프에 반대하는 이들의 소행으로 언급했고요. 극좌 성향의 반파시즘 운동단체 안티파들이 이 같은 일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어제 이 같은 내용이 밝혀지면서 백악관에서는 브리핑이 있었는데 그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던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 행정부 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어디든 언론의 책임은 진실보도 아닐까요? 수많은 시청자를 지닌 팍스뉴스, 저널리즘의 본의를 잘 지켜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그의 세금 납부 문제가 큰 이슈였는데요. 그 문제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나 봅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관련 소송에서 워싱턴 DC 내 연방법원이 미국 의회에 손을 들어주었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미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세금 보고를 오히려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하지 않았다는데 많은 비난을 받았었지만 개인적으로 꿈쩍도 하지 않았었는데요.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를 차지한 2019년 이 민주당 내 리처드 닐 매사추세츠 의원이 공식적으로 세금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트럼프의 텍스 리턴 서류를 하원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이 연방법원에 자신의 세금 보고 현황을 의회가 검토할 수 없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세금 관련 서류를 의회에 보여줄 수 없다, 그런 뜻인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이 요청 기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요, 이번에 결정을 내린 연방판사가 트레버 앤 맥파덴이라는 판사인데 이 사람이 트럼프가 직접 재임기에 임명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트럼프 쪽에서는 다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데 작은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엄격히 지키는 세금 보고인데 대통령을 지낸 사람의 납세 관련 태도 정말 이해하기 힘드네요. 한편 뉴욕 검찰 당국에서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보고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또 트럼프가 아예 그의 회계사를 속였을 가능성이 있다는데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소식을 뉴욕타임즈가 전했는데요. 벌써부터 다음 대선에 재출마 선언을 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 일단은 본인 세금과 관련된 또 본인의 재정 문제와 관련된 의혹부터 좀 말끔히 해소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미국의 금리, 한국을 포함 전 세계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이슈인데요. 경제 전문 방송인 CNBC는 어제 미국 내 경제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 금리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페드가 내년 6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해서 현재 제로 수준의 금리를 내후년 말까지 1.5%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내년 말까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봤던 지난 9월 조사와는 매우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 연준이 내년과 내후년 각각 3차례씩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봤는데요. 이 같은 인상은 2.3%까지 상승한 뒤 2024년 5월쯤 끝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금리 올려야 하나 내려야 하는가를 두고는 찬반 각각 45%와 48%로 팽팽했다는데요. 최근 6%를 훌쩍 넘어선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내년 2월을 정점으로 서서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내 물가 상승률 CPI는 내년 4% 또 후년 3%로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넘어설 것으로 또한 보이는데요. 인플레이션과 인력 부족 사태, 향후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일손구하기 어려운 미국 내 상황이 식당의 메뉴판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각 식당들에서는 점점 메뉴판이 간소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어제 미국 내 주요 언론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요식업과의 관계를 소개하면서 메뉴판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요식업 시장조사 업체인 데이터 센셜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미국 식당의 60%가 메뉴의 수를 줄였다는데요. 고급 식당들의 경우에는 요리 개수가 23%나 감소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식당 메뉴판이 이렇게 간소해지고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급등한 식자재 가격 그리고 식당에서 일할 인력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외식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5.8%나 올랐다는데요. 이는 1982년 이후 39년 만에 최대폭 상승입니다. 때문에 일부 고급 식당에서는 참치나 연어 또 스테이크 같은 비싼 재료의 사용을 줄이는 추세라고 하고요. 필라델피아의 한 레스토랑은 예년에 30개가 넘는 메뉴를 제공했지만 지금은 그 절반 15개를 메뉴판에 선보인다고 하네요. 다른 여러 식당들도 비슷한 처지라는데 한편으론 앞으로 식당가에서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은 양이 아니라 품질에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형제의 몰락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전 뉴욕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 이번엔 자신의 비망록 관련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됐습니다. 성희롱 스캔들로 뉴욕 주지사에서 물러난 앤드루 쿠오모는 주지사 재임 시절 이 코로나 사태에 관한 비망록을 작성했고요. 이로 인해 엄청난 수익금을 벌어들였다는데 어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뉴욕주 공직윤리합동위원회가 쿠오모 전 주지사가 비망록 출판으로 벌어들인 5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억에 달하는 돈에 대해 반환 명령을 결의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초기 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매일매일 뉴욕의 코로나 상황을 브리핑했던 쿠오모 전 주지사, 그 때문에 차기 대선 주자로까지 인기가 급상승하다가 성희롱 스캔들로 좌초됐는데요. 이 코로나 상황을 담아낸 그의 비망록, 미국의 위기, 코로나19 사태에서 배운 리더십 교훈으로 큰 돈을 벌게 됐지만 다시금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뉴욕주 공직윤리합동위원회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년 7월 윤리합동위원회는 뉴욕주 정부 인력이나 그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쿠오모의 비망록 출판을 승인했었는데 쿠오모가 그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윤리위원회의 이번 명령에 쿠오모 측은 물론 즉각 맹비난에 나섰는데요. 일각에서는요, 이번에 이 환수 명령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책 수익금의 일부가 이미 기부됐다는 데서 그런데요. 쿠오모 전 주지사 비망록 수익금 중 6억은 이미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고
1밀리언 11억 원 되는 돈은 딸들의 명의로 된 신탁에 이미 맡겼다는데 뉴욕 코로나 위기 극복의 주역이던 쿠오모 주지사의 몰락 여러 면에서 좀 안타깝고 아쉽네요. 끝으로 오늘 아침 한국에서 들려온 헤드라인 뉴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내 코로나 확진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하네요. 현지 시간 15일 하루 이 확진자가 7,850명으로 8,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가 964명으로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감염자는 128명으로 나타났다는데 의료 현장에서는 병상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해외 거주민들의 경우 연말이나 내년 초 한국 방문 시 관련 내용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한국 정부는 현재 남아공 등 11개 국가의 입국 제한 조치를 발동 중이고요. 해외에서 한국을 방문한 모든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조치를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곧 한국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셔야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허위 경력 내용이 조목조목 드러났는데요.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직 채용을 위해 제출한 재직증명서들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김 씨가 제출한 재직증명서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 애니메이션 업체 근무 경력이 들어있었는데 한국게임산업협회 김건희 씨 근무한 적 없다고 밝혔고요. 심지어 증명서를 발급하는 담당 직원이었던 사람은 김건희란 사람의 재직증명서를 내준 적 없다라고 전했다고 하네요. 더 황당한 것은 협회의 설립이 2004년인데 김 씨는 그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근무했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애니메이션 업체 이력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인은 2003년부터 근무했다는데 이 회사의 설립일은 2004년 11월. 살짝 돋보이고 싶었다던데 그런데 김 씨의 욕심이 정말 과했던 것 같네요. 논란이 불거지자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요.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시간 강사는 경력 보고 뽑지 않는다. 자료 보고 안 뽑는다. 말하자면 대충 뽑는다고 했다가 13만 비전임 교원들을 비하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는데요. 한편 김건희 씨 이런 내용들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사과를 했는데 사실관계를 떠나 국민께 불편과 피로감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났다. 달리 말하면 잘못은 없지만 사과는 한다로 들려져서 매우 불편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제 아내도 오래전에 대학에서 강사 일을 오래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대충 재직증명이나 이력서 낸 적 없습니다. 김건희 씨 좀 심하네요. 요즘 한국에서는 대립이라는 말이 유행이라는데 대립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대리 입금이란 뜻입니다. 주로 여성과 청소년들을 노린 불법 대출인데 아이돌 기념품이나 게임 아이템 비용을 대리 입금해 준 후 엄청난 이자를 뜯어내는 것입니다. 보통은 최대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기간은 주로 5일 정도. 그런데 상환이 늦어지면 하루당 몇천 원에서 만 원까지 뜯어내는 소액 고리대금업. 최근 경찰에서는 1,600명에게 7억 원을 대리 입금하고 이자를 갈취한 일당 11명을 붙잡았는데요. 이 중에는 17살 학생도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또래 아이들 580명에게 무려 1억 7천만 원을 빌려주고 6일 안에 못 갚으면 하루 4천 원씩 지각비를 받았다는데 이게 연이율로 따지면요 5,475%라고 하네요. 거의 60배에 달하는 돈을 이자로 갈취했다는 건데 돈을 갚지 못할 시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학교와 가족 이름까지 SNS에 공개하며 협박까지 했다는데 야, 이거 정말 다들 힘들 때 좀 정말 너무한 악의들이네요. 미국 내 주요 뉴스, 한인 사회 소식과 사람 사는 세상 이야기로 함께한 세노세 라이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미국을 살아가는 이민자분들, 또 유학생들, 주재원과 그 가족들, 또 사랑하는 고국 대한민국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바라기는요,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담담히 견뎌내가는 그런 공동체적인 성숙함을 함께 이루어갔으면 참 좋겠다는 또 그런 마음이네요. 앵커제이와 함께한 샌호세 라이브 2021년 12월 15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